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3월 달에 또 어떤 기사들에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실손보험 청구 관소화가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중개를 맡은 기관이 심평원이고 이 심평원이 진료 기록을 다 쳐다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때문에 의료계가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성공할 거 아니냐? 바로 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나서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청구 관소화는 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우리의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동의하에 바로 보험사로 이제 전송이 돼서 실손보험을 우리가 힘들게 서류나 이런 것 청구하는, 제출하는 거 없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간편하죠.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 귀찮아 청구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 진짜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소비자의 어떤 권리나 편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이 보험금 청구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 소액들 청구 안 했던 것들을 모으면 엄청 큰 돈이 될 텐데 왜 보험사를 이를 반기냐? 예, 그렇게 청구되는 돈보다 인력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거 또 몇 년간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고충, 어려움, 비용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은 보험사도 이를 반기는 거고요.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서류 이런 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문제, 그리고 종이 값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결국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최근 가장 큰 반대 이유가 이렇게 해결됨으로써 결국 모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보험사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험업 감독 규정에는요, 보험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고객을 잘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러한 시행 세부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요번에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판다 그럼 뭘 볼까요?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지율을 많이 볼 것입니다. 자, 컨설턴트건 대리점이건 뭐 보험사건 유지율이 깨지면 꽤 큰 문제가 되고 그 원인은 바로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 있거나 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 기간, 이 유지율을 공시하는 그 기간을 1년, 2년, 3년에 5년까지 캐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6개월마다 이를 공시함으로써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과연 뭐 소비자들이 저런 걸 알까? 예, 소비자분들이 과연 뭐 들어가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정보 격차가 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이유는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소비자에게 크게 이제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팔 때도 잘 팔고 계약 관리도 좀 잘해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금 신속 지급이라는 게 이제 3일 내에 지급하는 거. 요것도 요번에 이제 공시한다고 합니다. 3일 내에 얼마나 많이 이제 지급을 하냐. 그 지급률과 그리고 평균 시간을 측정해서 이것도 공시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컨설턴트 분들이 보험 상품 세일즈할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금 지급 쪽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공시가 된다면 또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건보료 폭탄인데 요즘 건보료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역 건보료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최대 한도 금액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당연히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으로서 피부양자로 있다가 본인이 낸다. 그런데 이 금액이 뭐 수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고 그냥 집 한 채 있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몇십만 원 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많이 이제 자금이 이동이 됐는데 이런 자금들의 만기를 달리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그래서 만기 조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요걸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산소득이 이제 재산 과표인데 5.4억과 그리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돼버리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집 한 채 있으면 5.4억을 넘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뭐 국민연금 보험료가 84만 원 이상 나오면 또 소득이 1,000만 원 돼버리거든요. 이게 딱 맞춰지면 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이 이제 소득 기준에는요 공적연금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공적연금이 포함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사적연금까지 들어간다. 뭐 우리가 개인연금이라든가 IRP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빠져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적연금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세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결국은 이 부담이나 피해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잘 만들어라. 그래서 비과세연금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건보료 문제 부분도 해결하는 그런 컨설팅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뭐 우리 뭐 일시납이나 정기 월납 이런 거 5년 이상 뭐 납입해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소비자분들한테 비과세 상품을 제안을 할 때 이 건보료 부분이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담아서 컨설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고요.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해라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우리나라는요. 다 아시다시피 외벌이로 가정을 잘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맞벌이 부부가 반이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외벌이 가구는요. 가장이 사망한다면 정말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평균이나 사망보험 2,995만 원밖에 안 돼 있고 소비 지출 같은 거구만 1년만 따져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3,045만 원인데 결국 사망보험금 준비금이 평균 준비금이 요 1년 소비 지출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사망보험금 준비 수준이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지만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준비를 잘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세 가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가 거의 4,800만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20년간 생활비는 거의 7억이 넘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우리가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필요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료 일단 빨리 가입할수록 좋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예정이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종신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기대수명 지속적으로 51년째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위험률은 떨어졌지만 종신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이율이 떨어져서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가입하면 당연히 너무 싸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 아시다시피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한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종신보험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 결국은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이유
소득이 끊기는 거죠.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뭐 납입면제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준다라면 좋은 컨설팅 방향으로 소비자분들의 보장자산 중에 사망보장자산을 제대로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세차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자, 43세의 직장인 김모 씨가 요번에 이제 새 차를 뽑을 예정입니다. 근데 와이프, 아내분이 회사에서 굉장히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오랫동안 10여 년간 무사고로 굉장히 좋은 그 경력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번 달 말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가 되니까 2% 정도 인하가 되니까 이번 달 말로 가입을 좀 미뤄 놓는 게 좋다. 첫 번째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경력료, 이거는 정말 자동차 보험에서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할인을 잘 받으려면 결국 와이프 명의로 단독으로 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70%밖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해라. 이 공동 명의 무조건 50대 50 할 필요도 없다. 자동차는 1%만 들어가도 공동 명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경력료를 다 인정받아서 훨씬 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부부안정 특약을 넣게 되면 그 가입 경력을 인정을 받는데 이게 최대 3년까지밖에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할인을 더 끌어낸다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달 기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월도 멋진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